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부터 볼게요. 1번 분들 9월에는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요. 기다리던 일이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더 크게 보이는 건 내가 먼저 선 긋는 일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이 풀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홍비단 매듭이 끌린 이유는 간단해요. 1번 분들 지금 예쁘게 덮어둔 문제가 하나 있는데 9월에는 그걸 실제로 풀어야 해요. 1번 분들은 그동안 참고 넘긴 게 많아요. 겉으로는 큰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 하고 웃었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계산했죠.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나? 내가 왜 매번 이해해야 하나? 이 돈 문제를 왜 또 내가 맞춰야 하나? 이 약속을 왜 나만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이 이미 있었어요. 9월에는 이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안 끝나요. 실제로 말을 하게 돼요. 정리하게 돼요. 끊을 건 끊게 돼요. 그동안은 마음속으로만 언젠가 정리해야지 했는데 이번 달에는 현실에서 손이 움직여요. 맨 앞에 미륵불이 와 있어요. 이건 오래 기다린 변화예요. 어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이미 쌓였고 1번 분들 마음 안에서는 답이 반쯤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원래 내 일이 아닌데 계속 내 쪽으로 넘어오는 업무가 있었죠. 처음엔 한번 도와준 건데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됐어요. 상대는 네가 잘하니까 하고 넘기는데 나는 퇴근하고도 기운이 다 빠져요. 그런데도 말 못했죠.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사람 관계도 비슷해요.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 있죠. 자기 힘들 때는 밤늦게 전화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답장이 늦어지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 자기 얘기로 끝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무거워져도 그래도 오래 알고 지냈는데 하면서 넘겼을 수 있어요. 돈 문제도 보여요. 돈을 빌려줬거나 대신 내줬거나 같이 쓰기로 한 돈을 내가 더 많이 냈거나 정산이 애매하게 남아 있어요. 작은 돈이라고 넘겼는데 여러 번 반복되면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1번 분들 마음이 상한 건 금액 때문만은 아니에요. 상대가 당연하게 여긴 태도 때문에 더 상했어요. 9월에는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카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착하게 웃고 넘어가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해요. 옆에 풍경이 있어요. 바람종이 흔들리는 카드죠. 현실에서는 소식, 알림, 전화, 문자, 누가 툭 던진 말로 나와요. 별 생각 없이 들은 말 하나가 1번 분들 마음을 확 건드릴 수 있어요. 너 아직도 거기 있어? 그 사람 아직도 연락해? 그 돈 아직 못 받았어? 너는 왜 항상 네가 맞춰줘? 그 정도면 이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들어와요. 남은 가볍게 말했는데 1번 분들은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요.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고 씻다가도 생각나고 자기 전에 또 떠올라요. 그 말이 기분 나쁜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외면하던 현실을 정확히 보게 만들어요. 이런 적 있으시죠? 누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이상하게 내 속을 찌르는 말, 듣는 순간에는 뭐야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9월 초반에는 그런 말이 하나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바로 폭발하면 안 돼요. 1번 분들 처음 들은 말에는 빠진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전달한 말이면 중간에 감정이 섞였을 수 있고 돈 얘기면 날짜나 금액이 틀렸을 수 있어요. 관계 문제라면 상대가 말하지 않은 사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확인하세요. 문자면 다시 읽어보세요. 돈이면 금액을 적어보세요. 약속이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사람 문제면 제3자 말만 듣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1번 분들은 억울한 상황에 약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설명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월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야 해요. 현재 자리에는 부채가 있어요. 부채는 공기를 바꾸는 도구예요. 현실에서는 정리, 환기, 방향 전환으로 나와요. 방 정리, 책상 정리, 연락처 정리, 자동 결제 정리, 안 쓰는 물건 정리, 오래된 약속 정리, 이런 게 실제로 필요해요. 1번 분들, 9월에는 집 안공기를 바꾸는 것부터 하세요. 창문 열고 환기하세요. 현관에 쌓인 택배 박스 치우세요. 안 신는 신발은 신발장에 넣거나 버리세요. 책상 위 영수증, 오래된 종이, 필요 없는 메모도 정리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1번 분들은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같이 막혀요. 보기 싫은 물건을 계속 보면서 살면 그 물건이 하루에 여러 번 마음을 건드려요. 끝난 관계의 흔적, 예전 직장 자료, 이미 의미 없어진 서류, 안 쓰는 물건. 그런 걸 계속 눈앞에 두면 변화가 느려져요. 휴대폰도 정리하세요. 연락 안 하고 싶은 사람 이름이 계속 보이면 마음이 흔들려요. 차단까지는 아니어도 알림을 끄세요. 사진첩도 보세요.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사진은 따로 옮겨두세요. 매일 보는 곳에 두지 마세요. 돈 쪽에서는 자동 결제 꼭 확인하세요. 작은 돈이라고 넘긴 게 있어요. 몇천 원, 만 원, 2만 원. 하나씩 보면 작아도 다 합치면 부담이에요. 안 쓰는 앱, 안 보는 서비스, 필요 없어진 회비, 예전에 신청해둔 정기 결제. 이 중 하나는 반드시 끊는 게 좋아요. 1번 분들 돈은 크게 들어온다 보다 새는 돈을 막는다가 먼저예요. 통장 바닥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왜 빠져나가는지 보는 게 더 빠른 해결이에요. 숨겨진 원인에는 장막이 있어요. 아직 다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걸 겁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는 아니에요. 일 문제라면 윗선에서 이미 얘기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부서 이동, 담당 변경, 업무 배분, 평가, 계약 조건, 이런 게 뒤에서 먼저 정해지고 나중에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사람 문제라면 상대가 말하지 않은 마음이나 사정이 있어요.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돈 문제라면 숨은 지출이 있어요. 예상 못한 병원비, 가족 비용, 수리비, 경조사비, 카드값 잔액, 세금, 보험료, 생각보다 나갈 돈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 초에 돈을 너무 크게 쓰지 마세요. 여유 있어 보여도 한 번 더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월급 들어왔고 이번 달은 괜찮겠다 싶어서 옷을 샀거나 여행 예약을 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족 비용이 생기거나 보험료가 빠지거나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또 마음이 조급해져요. 9월에는 초반 소비를 줄이고 중순까지 지켜보는 게 좋아요. 후반으로 가면 신칼이 나와요. 여기서 확실해져요. 잘라야 할 건 잘라야 해요. 애매하게 두면 계속 끌려가요. 신칼은 싸우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라는 카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과 없는 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관계와 아닌 관계,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달은 내가 도와주기 어려워. 그 일은 내 담당 범위를 넘었어. 돈 얘기는 날짜를 정하고 말하자. 나는 이렇게 애매한 관계는 힘들어. 이 부분은 문자로 남겨둘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못해. 이렇게 짧게 말하면 돼요. 1번 분들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해요. 상대가 서운해 할까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계속 이유를 붙여요. 근데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가 빈틈을 잡아요. 그럼 이건 되잖아. 이번 한 번만 해줘.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시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세요. 한 번 말했으면 반복 설명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말하되 내용은 분명해야 해요. 외부에는 신호 동자가 있어요. 9월 중순 이후에 실제 신호가 와요. 전화, 문자, 소개, 제안, 공고, 알림, 누가 전해주는 말, 이런 쪽이 강해요. 직장 쪽이면 새 업무나 자리 얘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당장 이직이 아니어도 담당 변경, 부서 이동, 프로젝트 제안, 누군가 그만두면서 자리가 비는 일,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무조건 좋다고 받지 말고 조건을 보세요. 일이 늘어나는 건지, 돈도 같이 늘어나는 건지, 책임만 커지는 건지 확인해야 해요. 돈 쪽이면 작은 부수입 힌트가 들어와요. 예전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거나 안 쓰는 물건을 팔게 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해보라는 제안이 올 수 있어요. 큰 돈보다는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이 작은 돈이 1번 분들 마음을 살려요. 아, 나도 뭔가 만들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관계 쪽이면 연락이 와요. 오래 연락 안 하던 사람, 애매하게 끊긴 사람, 다시 말 걸어오는 사람. 그런데 1번 분들, 여기서 바로 마음 열지 마세요. 상대가 미안해서 온 건지 그냥 심심해서 온 건지 봐야 해요. 말보다 행동이에요. 연락이 꾸준한지, 약속을 지키는지, 돈 얘기나 책임 얘기를 피하지 않는지, 내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태도를 바꾸는지, 이 네 가지를 보세요. 한 번 연락 왔다고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봐야 해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실제로 바꾸는 사람은 적어요. 결과에는 재수굿이 있어요. 9월 후반에는 숨통이 트여요. 내가 정리한 만큼 결과가 생겨요. 가만히 있다가 큰 복이 툭 떨어지는 방식은 약해요. 움직이면 열려요. 미루어둔 신청을 했더니 승인되고 예전 거래처에 연락했더니 일이 생기고 안 팔리던 물건을 다시 올렸더니 연락이 오고 못 받은 돈을 물어봤더니 일부라도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 1번 분들한테 9월은 행동한 만큼 바로 티가 나는 달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답답한 달로 지나가고 하나라도 정리하면 왜 진작 안 했지? 싶은 달이 돼요. 마지막에는 용왕님이 계세요. 돈과 기회가 움직여요. 다만 물기를 터야 흘러요. 막아놓고 기다리면 안 들어와요. 돈도 그래요. 내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면 들어와도 남지 않아요. 1번 분들 통장 보세요. 카드값 보세요. 받을 돈, 줄 돈, 이번 달 고정비, 다음 달까지 밀릴 수 있는 돈. 전부 적어 보세요. 보기 싫어도 봐야 해요. 숫자를 봐야 마음이 잡혀요. 막연히 돈이 없어 하는 것보다 월세 얼마, 카드값 얼마, 식비 얼마, 통신비 얼마, 남는 돈 얼마.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덜 무서워요. 무서운 건 모를 때예요. 알면 줄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요. 돈 빌려주는 일은 특히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부탁할 수 있어요. 며칠만, 곧 줄게. 이번만 도와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되 없는 돈처럼 생각하고 주세요.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날짜를 정하세요. 문자로 남기세요. 언제까지 얼마 보내기로 한 거 맞지? 이렇게 남겨야 해요. 이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일 쪽에서도 말로만 좋은 제안은 조심하세요. 나중에 잘 되면 챙겨줄게. 일단 같이 해보자. 수익 나면 나누자. 이번엔 경험이라고 생각해. 이런 말은 듣기 좋지만 위험해요. 내가 할 일, 받을 돈, 책임질 범위, 끝나는 날짜,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연애나 인연 쪽은 애매한 연락이 보여요. 다시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번 분들이 예전처럼 다 받아주면 똑같이 반복돼요. 상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외로워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시간을 두고 보세요. 한번 연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가족 쪽에서는 내가 또 책임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집안 비용, 부모님 부탁, 형제 문제, 가족 중 누군가의 하소연. 듣는 건 해도 되지만 다 떠안지는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말을 해야 해요. 1번 분들한테 9월은 내가 내 삶의 문지기가 되는 달이에요.
누구를 드릴지, 무엇을 끊을지, 어디까지 도와줄지 내가 정해야 해요. 남이 정하게 두면 또 끌려가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주 안에 휴대폰 메모장에 내가 더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3가지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밤늦게 오는 부탁 연락 바로 받지 않기. 날짜 없는 돈 약속 믿지 않기. 내가 싫은 약속 억지로 나가지 않기. 원래 내 일이 아닌 업무는 범위부터 확인하기.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해도 행동 보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자동 결제 하나는 꼭 끊으세요. 작아도 좋아요. 작은 돈을 막으면 마음이 잡혀요. 돈운은 큰 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새는 돈 막는 것도 돈운이에요. 1번 분들 9월 팩트만 정리할게요. 갑자기 소식 와요.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요. 사람, 돈, 일 중 하나는 정리하게 돼요. 말만 믿으면 손해예요. 기록해야 해요. 돈 빌려주는 일 조심해야 해요. 일 제한은 조건을 봐야 해요. 후반에는 숨통이 트여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결과가 나와요. 1번 분들, 이번 달은 남한테 맞추느라 놓친 내 생활을 다시 가져오는 달이에요. 세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대신 애매하게 웃고 넘기지도 마세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어려운 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운세에서도 이어지는 변화 같이 짚어드릴게요. 댓글에는 1번이라고 적고 9월에 꼭 정리하고 싶은 것 하나만 남겨보세요. 말로 꺼낸 순간부터 이미 반은 움직인 거예요. 2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2번 분들 9월에는 생활이 다시 잡혀요. 큰돈이 먼저 터지는 게 아니라 무너진 리듬이 잡히면서 돈 문제도 같이 정리돼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2번 분들 리딩은 조용하지만 실제 생활에 바로 닿는 얘기가 많아요. 배곡 쌀그릇이 끌린 이유는 분명해요. 2번 분들 지금 필요한 건 대단한 변화보다 매일 무너지지 않는 생활이에요. 이번 분들은 그동안 버텨온 게 많아요. 남들이 보기엔 크게 문제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카드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집, 생활, 몸, 돈이에요. 이 4가지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요. 잠이 부족하면 돈 판단도 흐려져요. 돈이 불안하면 사람 말에도 예민해져요. 몸이 지치면 괜히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필요 없는 돈을 쓰게 돼요. 이번 분들 9월은 여기를 바로잡는 달이에요. 맨 앞에 성주신이 계세요. 집의 중심을 잡는 신령님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9월에는 집안 문제, 생활 기반, 가족과 내 자리 문제가 중요해져요. 이사를 한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내 방, 내 책상, 내 잠자리, 내 생활 루틴, 내가 돌아와 쉬는 공간이 핵심이에요. 이번 분들 요즘 집에 있어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수 있어요. 누워 있어도 머리가 복잡하고 쉬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집에 있는데도 계속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통장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을 거예요. 집 안에서 제일 오래 머무는 자리가 어수선하면 마음도 계속 어수선해져요. 침대 옆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식탁 위가 항상 복잡하거나 현관이 답답하거나 싱크대에 설거지가 밀리면 그게 그냥 집안일로 안 끝나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져요. 이번 분들은 9월에 이걸 잡아야 해요. 큰 결심보다 생활 정리가 먼저예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청소, 장보기, 고정비 확인, 냉장고 정리, 이런 게 운을 바꿔요. 너무 현실적이죠. 근데 이번 분들한테는 이게 맞아요. 큰 기회보다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게 먼저예요. 생활이 잡혀야 돈도 잡혀요. 생활이 무너진 상태에서 큰 기회가 와도 오래 못 버텨요. 지난 자리에는 장독대가 있어요. 오래 쌓인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생긴 불안이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반복된 말, 오래된 돈 습관, 계속 미뤄온 정리, 몸에 밴 참는 습관이 있어요. 이번 분들은 한 번에 터지는 사람보다 오래 삭히는 사람이에요. 장독대처럼 속에 넣어두고 계속 묵혀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고 있었죠. 예를 들어, 가족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바로 말 안 해요. 말해봤자 싸움만 나겠지.
내가 참으면 조용하지. 지금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넘겨요. 돈 문제도 그래요. 매달 비슷하게 빠듯한데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요. 카드값 나올 때마다 놀라고 다음 달엔 줄여야지 하면서 또 비슷하게 써요. 그게 습관이 됐을 수 있어요. 몸도 그래요. 계속 피곤한데 쉬지 않아요. 잠이 부족한데 휴대폰을 놓지 못해요. 밥을 대충 먹고 물도 잘 안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겨요. 그러다 어느 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짜증이 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2번 분들,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생활이 오래 흔들린 거예요. 현재 자리에는 쌀그릇이 있어요. 이건 생계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월급, 장보기, 고정비, 밥값, 생활비, 가족 비용, 집에 들어가는 돈. 2번 분들은 9월에 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 기본을 채우는 게 먼저예요. 냉장고부터 보세요. 먹지 않는 음식, 오래된 반찬, 언제 넣었는지 모르는 재료,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둔 것,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하세요. 냉장고가 정리되면 장보는 돈이 줄어요. 배달도 줄어요. 먹는 게 안정되면 몸도 조금씩 편해져요.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이번 달도 빠듯하겠지 하지 말고 실제로 적어보세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 카드값, 식비, 교통비, 가족 비용 이렇게 적으면 줄일 게 보여요. 막연한 불안보다 숫자가 낫죠. 숫자를 보면 마음이 덜 흔들려요. 이번 분들 중에는 집안에 돈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 자녀, 형제, 반려동물, 집수리, 생활용품 이런 비용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9월 초반에 돈을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초반에 잡아두면 중후반이 편해요. 숨겨진 원인에는 화로가 있어요. 불씨예요.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에요. 이번 분들 안에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어요. 다만 너무 피곤해서 못 꺼낸 거예요. 무기력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힘이 없었던 거죠. 이런 분들 많아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돈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여유가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집안일이 발목을 잡아요. 시작하려고 하면 누가 또 뭔가 부탁해요.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9월에는 그 불씨를 크게 키우려 하지 말고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해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또 지쳐요. 작게 해야 이어져요. 하루 10분 정리, 하루 한 끼 제대로 먹기, 하루 한 번 물 챙겨 마시기, 일주일에 한 번 통장 보기, 잠들기 전 휴대폰 10분 빨리 내려놓기 이 정도부터 하세요. 이게 무슨 운세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한테는 이게 운세예요. 생활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돈이 바뀌고 돈이 바뀌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후반에는 맑은 물그릇이 나와요. 이번 분들 9월 처방은 복잡하지 않아요. 맑게 하는 거예요. 공간도 맑게, 말도 맑게, 돈도 맑게, 몸도 맑게, 숨기는 게 많을수록 피곤해져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몸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요. 가족 부탁이 부담되면 부담된다고 말해야 해요. 다 괜찮은 척하면 결국 내가 무너져요. 9월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쏟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짧고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이번 달은 돈이 빠듯해. 내가 지금 체력이 안 돼. 이건 혼자 못해. 이번엔 나도 쉬어야 해. 그 비용은 나 혼자 감당 못해. 집안일을 나눠야 해.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분들은 혼자 다 감당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9월에는 혼자 끌고 가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잠이 깨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어깨가 굳거나 별일 아닌 말에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게 마음 약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외부에는 제동자가 보여요. 작은 돈, 작은 기쁨, 작은 소식이 들어와요. 엄청난 큰 돈은 아니어도 필요한 순간에 작은 도움이 생겨요. 누가 밥을 사준다든지, 예상보다 덜 나간다든지,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온다든지, 작은 일거리가 생긴다든지, 가족이 생각보다 협조해 준다든지, 할인이나 환급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번 분들한테는 이런 작은 도움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마음이 꽤 빠듯했거든요.
돈이 크지 않아도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작게 도와줘요. 큰 도움은 아니어도 숨통 틔워주는 말이나 손길이 있어요. 근데 도움을 받을 때 미안해만 하지 마세요. 고맙다고 받고 나중에 여유될 때 갚으면 돼요. 이번 분들은 받는 걸 어려워해요. 주는 건 잘하면서 받는 건 미안해하죠. 9월에는 작은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늘 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과 쪽에는 쌀가마니가 있어요. 조금씩 쌓여요. 한 번에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던 것을 막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쪽이에요. 9월 후반에는 그래도 이번 달은 버텼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조금 남길 수도 있어요. 돈으로 보면 생활비 조절이 돼요. 일로 보면 루틴이 잡혀요. 가족으로 보면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몸으로 보면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이번 분들, 이번 달에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안 돼요. 느리게 가도 돼요. 대신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예를 들어, 운동도 무리하지 마세요. 갑자기 헬스장 등록하고 매일 가겠다. 이런 건 오래 못 가요. 집 앞 10분 걷기부터 하세요. 식사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만 제대로 챙겨도 달라져요. 돈 관리도 완벽한 가계부 쓰려고 하지 마세요. 고정비만 적어도 충분히 시작이에요. 마지막에 칠성님이 계세요. 칠성님은 길게 보는 실령님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번 분들 9월은 한 달짜리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지금 생활을 그대로 두면 올해 말에도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 달에 작게라도 바꿔야 해요. 특히 잠을 봐야 해요. 잠이 무너지면 판단도 무너져요. 밤에 휴대폰 오래 보는 습관, 늦게 먹는 습관, 걱정하다 새벽까지 깨어있는 습관, 이게 돈운과도 연결돼요. 피곤하면 계획 없이 돈을 써요. 귀찮아서 배달시키고, 스트레스 받아서 충동 구매하고, 다음날 후회하죠. 그러면 통장이 불안해지고 또 잠이 안 와요. 이 반복을 끊어야 해요. 이번 분들 9월에는 거창한 자기 개발보다 잠, 밥, 돈 정리가 먼저예요. 너무 현실적이지만 이게 답이에요. 가족과 사는 분들은 집안 역할을 다시 나눠야 해요. 나 혼자 청소하고, 나 혼자 챙기고, 나 혼자 돈 걱정하는 구조라면 오래 못 가요. 말을 꺼내야 해요. 싸우듯 말하지 말고 할 일을 적어서 나누세요. 이건 내가 할게. 이건 네가 해줘. 이번 달 비용은 이렇게 나누자. 내가 전부 감당하긴 어려워.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해야 해요. 혼자 사는 분들은 공간 정리가 곧 마음 정리예요. 싱크대, 침대 주변, 현관, 냉장고. 이 네 군데 중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9월이 달라져요. 특히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 있으면 버리세요. 먹지 않는 걸 품고 있으면 마음도 무거요. 버릴 건 버려야 새 게 들어와요. 일 쪽에서는 무리해서 확장하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9월에 안정이 먼저예요. 새 일을 시작하더라도 작게 테스트해야 해요. 처음부터 돈 크게 쓰지 마세요. 장비 사고, 광고비 쓰고, 큰 강의 결제하고, 재료를 한꺼번에 많이 사고, 이런 건 신중하게 보세요. 지금 필요한 건 큰 투자보다 현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는 편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를 들뜨게 하는 사람보다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좋아요. 말은 화려한데 행동 없는 사람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낫죠. 9월에는 사람을 볼 때 안정감을 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용해지는 사람은 곁에 두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주에 집안에서 제일 자주 보는 공간 하나만 정리하세요. 침대 옆, 식탁, 책상, 현관 중 하나면 돼요. 다 하려고 하면 지쳐요.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또 이번 달 고정비를 적어보세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 카드값, 구독료, 식비. 대충 말고 적어야 해요. 적어보면 줄일 게 보여요. 이번 분들 돈우는 적는 순간부터 잡혀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말이면 돼요.
칠성님께서 밤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조용히 잡아주시는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 9월 팩트만 정리할게요. 생활이 먼저 잡혀요. 큰 돈보다 새는 돈 막는 게 중요해요. 집안 정리, 잠, 식사, 통장 확인이 핵심이에요. 작은 도움이나 작은 돈이 들어와요. 후반에는 바닥이 안정돼요. 무리한 확장보다 기본 회복이 먼저예요. 이번 분들, 이번 달은 남들처럼 빨리 가려고 애쓰는 달이 아니에요. 내 밥그릇을 다시 채우는 달이에요. 내 잠을 되찾고, 내 공간을 되찾고, 내 돈 감각을 되찾는 달이에요. 이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생활이 잡히면 마음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면 선택도 좋아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달 변화도 이어서 같이 봐드릴게요.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9월에 꼭 안정시키고 싶은 생활 한 가지 남겨보세요. 적는 순간부터 정리가 시작돼요. 3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3번 분들 닫혀있던 일이 열려요. 문서, 연락, 승인, 계약처럼 확인이 필요한 일이 9월에 실제로 움직여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태주세요. 3번 분들 리딩은 놓치면 안 되는 날짜, 확인, 서류 얘기가 많아요. 자기의 비단함이 끌린 이유는 확실해요. 3번 분들 아직 말하지 않은 계획이나 숨겨둔 마음이 있는데 9월에는 그게 밖으로 나와요. 3번 분들은 속으로 준비한 게 많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정리했어요. 말할까 말까, 보낼까 말까, 신청할까 말까, 서명할까 말까, 기다릴까 말까, 확인해 볼까 말까. 이런 고민을 꽤 오래 했네요. 맨 앞에 명두가 보여요. 명두는 겉모습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하고 있던 진짜 마음을 보게 하는 도구예요. 3번 분들, 9월에는 남이 나를 보는 모습보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원하는 게 있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확답받고 싶은 마음, 문서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 내가 준비한 걸 이제는 꺼내고 싶은 마음, 그동안은 아직 때가 아니야 하면서 미뤘을 수 있어요. 근데 9월에는 더 못 미뤄요.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이력서, 제안서, 보고서, 계약서, 포트폴리오 같은 게 보여요. 내가 준비만 해놓고 보내지 않은 게 있어요. 혹은 보내야 하는데 계속 수정만 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제출을 미뤘죠. 연애나 관계에서는 보낼까 말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보내면 관계가 바뀔까봐 못 보냈어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계속 머릿속으로만 문장을 고쳤어요. 돈 문제에서는 정산, 입금, 계약 조건, 환불, 비용 분담 같은 게 있어요. 말로는 얘기했는데 정확히 남긴 게 없을 수 있어요. 3번 분들, 9월에는 이런 걸 그냥 두면 안 돼요. 확인해야 해요. 지난 자리에는 장지가 있어요. 아직 쓰기 전에 종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빈 문서, 미작성 서류, 아직 보내지 않은 메시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신청서,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계획이에요. 3번 분들, 준비만 하고 제출을 안 한 게 있어요. 마음속 초안만 계속 고치고 있었죠. 이력서일 수도 있고, 계약서일 수도 있고, 사업 제안서일 수도 있고, 학교나 기관에 내야 할 서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낼 긴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혹은 가족에게 말해야 할 계획일 수도 있어요.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 이 문제는 정확히 정리하고 싶어. 나는 이 조건으로는 어렵다.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 말을 아직 못했어요. 현재 자리에는 붓이 있어요.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적어야 해요. 메모, 신청서, 문자, 메일, 계약 조건, 계획표, 지출표. 3번 분들 9월에는 글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대충 말로 합의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남기고 메일로 확인하고 날짜를 적고 금액을 적고 조건을 적어야 해요. 이게 3번 분들 보호예요. 특히 돈과 계약이 엮인 분들은 반드시 기록하세요. 말로만 정한 일은 약해요.
돈을 받기로 했으면 금액과 날짜를 남겨야 해요. 일을 맡기로 했으면 범위를 남겨야 해요. 누가 도와준다고 했으면 언제, 어떻게 도와주는지 확인해야 해요. 9월에는 기록이 3번 분들 편이에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대가 일단 해보고 나중에 정산하자 하면 조심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남겨야 해요. 작은 일이어도 남겨야 해요. 친한 사람이어도 남겨야 해요. 친해서 기록 안 했다가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두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면 정리해서 보내세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 한 줄이 나를 지켜줘요. 나중에 말이 바뀌어도 근거가 생겨요. 숨겨진 원인에는 매듭이 있어요. 얽힌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일 수도 있고, 문서와 돈 사이일 수도 있고, 마음과 체면 사이일 수도 있어요. 3번 분들은 단순히 게을러서 미룬 게 아니에요. 꺼내면 누군가 불편해질까봐, 말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확인하면 결과가 무서울까봐 미뤘어요. 근데 계속 미루면 더 꼬여요. 매듭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손으로 잡고 어디가 엉켰는지 봐야 풀려요. 3번 분들 9월에는 그걸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애매하게 맡은 일이 있다면 내 역할을 정확히 물어봐야 해요. 이건 제가 어디까지 맡으면 될까요? 최종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마감은 언제까지일까요? 이렇게요. 연애나 관계에서 애매한 사이가 있다면 상대가 어떤 생각인지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로 보고 있어? 나는 애매한 상태가 오래가면 힘들어. 앞으로 연락을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싶어. 이런 말이 필요해요. 돈 문제라면 언제 정리되는지 물어봐야 해요. 입금 예정일을 알려줘. 이번 주 안에 가능한지 확인해줘. 금액은 이걸로 맞는지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요. 가족 문제라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지 말해야 해요. 이 비용은 같이 나누어야 해. 이번 일은 내가 혼자 못해.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해야 해요. 3번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혼자 예상해요. 아마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말하면 싫어하겠지. 괜히 물어보면 분위기 이상해지겠지. 근데 9월에는 예상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생각보다 간단한 것도 있어요. 혼자 키운 걱정이 더 컸던 거죠. 상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 혼자 몇 주를 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해요. 후반에는 발언문이 나와요. 소원을 말로만 두지 말고 공식적으로 쓰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목표를 문장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다 말고 9월 안에 밀린 정산을 확인하겠다. 일 잘하고 싶다 말고 이번 달 안에 이 서류를 제출하겠다.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말고 이번 주 안에 내가 먼저 정확히 물어보겠다. 이직하고 싶다 말고 이력서를 수정해서 두 곳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써야 해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흐릿한 소원은 약해요. 정확한 문장이 힘을 가져요. 그래서 메모가 중요해요. 입으로만 말하면 날아가요. 적으면 남아요. 남으면 내가 움직여요. 외부에는 도장이 있어요. 승인, 확정, 서명, 결정이에요. 3번 분들 9월에는 누군가의 확인을 받거나 내 결정에 도장을 찍는 일이 있어요. 합격, 승인, 계약, 접수, 입금 확인, 일정 확정, 자리 배정, 담당자 결정, 이런 쪽이 보여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 확인은 꼭 해야 해요. 도장 찍기 전에는 읽어야 해요. 계약서, 약관, 일정표, 비용 안내, 환불 규정, 책임 범위. 귀찮다고 넘기면 나중에 피곤해져요. 특히 3번 분들은 상대 말을 믿고 넘어가기 쉬워요. 괜찮겠지. 좋은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이어도 문서는 문서예요. 관계가 좋아도 돈은 돈이에요.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해요. 결과에는 비단함이 있어요. 닫혀 있던 것이 열리고 안에 있던 귀한 내용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3번 분들 9월 후반에는 기다리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락이 와요. 어떤 분들은 서류가 통과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숨겨둔 계획을 가족이나 주변에 말하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을 수 있어요. 비단함은 아무한테나 열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분들 9월에는 내 계획을 모두에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말 많은 사람, 괜히 초치는 사람, 내 선택을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는 아직 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내 계획은 소중한 거예요. 다 열어놓고 평가받을 필요 없어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확인받고 결과가 나온 뒤에 공개해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에 글문도사가 계세요. 공부, 문서, 자격, 계약, 서류, 글, 말, 지식 쪽이에요. 3번 분들 9월에는 머리로만 굴리면 안 되고 글로 정리해야 좋은 쪽으로 가요. 배워야 할 것도 있고 확인해야 할 것도 있고 써야 할 것도 있어요.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9월에 약점 정리를 해야 해요. 새로운 걸 무작정 늘리기보다 틀린 것, 부족한 것, 계속 미루는 과목을 봐야 해요. 문서 준비하는 분들은 서류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직이나 지원 준비하는 분들은 이력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다시 손봐야 해요. 계약 앞둔 분들은 조건을 한 줄씩 체크하세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대충 이 안 맞아요. 꼼꼼함이 살려요. 메일 제목, 첨부 파일, 날짜, 이름, 계좌번호, 서명 위치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일이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제출 전에 다시 읽으세요. 중요한 연락은 캡처해 두세요. 사람 관계로 보면 애매한 대화가 정리돼요.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던 관계가 있었다면 누군가 말을 꺼낼 수 있어요. 3번 분들이 먼저 꺼낼 수도 있고요. 근데 감정만 말하면 길어져요. 팩트를 말해야 해요. 나는 이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이 부분이 불편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듣고 싶어. 말보다 행동으로 확인하고 싶어. 계속 애매하면 나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울컥해서 과거 얘기 다 꺼내면 본질이 흐려져요. 9월에는 짧고 정확한 말이 이겨요. 돈 문제로 보면 받을 돈과 낼 돈을 구분해야 해요. 3번 분들은 돈 문제를 감정으로 덮으면 안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기록해야 해요. 가족이라도 금액은 금액이에요. 친구라도 날짜는 날짜예요. 연인이라도 돈 문제는 말로 뭉개면 나중에 상처가 돼요. 3번 분들 9월 후반에는 확인됐다는 말이 중요해요. 접수 확인, 입금 확인, 일정 확인, 답변 확인, 승인 확인, 이런 게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니 초반에 준비를 해야 중후반에 결과를 받아요. 준비 안 하면 들어온 기회도 놓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주 안에 미루어둔 서류나 메시지 하나를 끝내세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초안을 만들고 다시 읽고 보내야 해요. 3번 분들은 생각이 많아서 시작보다 수정에 빠져요. 이번엔 일단 끝까지 가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화는 말로만 하지 마세요. 대화 후에 문자로 한번 정리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 정리하면 이렇다. 이렇게 남기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발언문처럼 내 소원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깨끗한 종이에 적어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아요. 9월에는 미뤄둔 문서를 끝내고 정확한 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세요. 정성을 들일 때도 구체적인 마음이 좋아요. 신령님께서도 흐릿한 말보다 정확한 마음을 알아보기 쉬워요. 3번 분들 9월 팩트 정리할게요. 문서 연락, 승인, 계약, 확인 문제가 움직여요. 말로만 두면 약하고 글로 남기면 강해요. 애매한 관계도 확인해야 해요. 돈 문제는 기록이 필요해요. 중후반에는 닫혀있던 답이 열려요. 다만 도장 찍기 전에는 조건을 꼭 읽어야 해요. 3번 분들 9월은 내 마음을 숨기는 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다 털어놓는 달도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고 필요한 문서를 정확히 내고 필요한 답을 정확히 받는 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래 엉킨 일이 실제로 풀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리딩에서도 3번 분들처럼 문서와 선택이 강하게 들어오는 분들 더 깊게 짚어드릴게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9월에 꼭 확인받고 싶은 일 하나만 남겨보세요. 적는 순간부터 마음이 덜 흔들려요. 4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4번 분들 묵은 문제가 빠져나가요. 9월에는 사람, 집안, 마음, 오래된 걱정 중 하나가 실제로 정리돼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분들 리딩은 가볍지 않아요. 끝까지 보셔야 정리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구분돼요. 산신 호랑이 옥패가 끌린 이유는 분명해요. 4번 분들, 지금 바꾸려는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 문제예요. 4번 분들은 오래 버틴 사람이에요. 겉으로 강해 보일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별말 안 하고 힘든 얘기도 짧게 하고 혼자 조용히 삼킨 게 많아요. 근데 9월에는 그렇게 눌러둔 게 올라와요. 안 좋은 방식으로 폭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리할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맨 앞에 산신님이 계세요. 이건 근본이에요. 집안, 조상, 터전, 오래 살아온 방식, 내가 기대고 있던 뿌리. 4번 분들 9월 변화는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기대고 살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거나 너무 많이 책임졌는지, 어떤 문제를 계속 끌고 왔는지, 어떤 기억을 계속 현재처럼 붙잡고 있었는지, 이걸 보게 돼요. 4번 분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고, 내가 참으면 넘어갈 것 같아서 참았고, 내가 손해보면 조용할 것 같아서 손해본 적도 있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몸과 마음에 남아요. 9월에는 그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 생겨요. 지난 자리에는 지장보살이 계세요. 오래된 마음의 빚, 미안함, 죄책감, 조상 문제, 가족 안에 슬픔과 관련이 있어요. 4번 분들 중에는 가족 걱정이 큰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 형제, 자식, 집안 사정,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 예전에 끝내지 못한 일, 이런 게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선택을 아직도 후회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때 더 챙겼어야 했나?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그때 도와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근데 4번 분들 9월에는 그 후회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지난 일을 매일 벌처럼 들고 있으면 현재가 망가져요. 성불하실 분은 성불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해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팩트예요. 죽은 시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내 시간이 못 움직여요. 현재 자리에는 산신굿이 보여요. 현실적으로 보면 뿌리 정리예요. 집안 청소, 오래된 물건 정리, 가족 문제 대화, 산소나 납골당 생각, 조상님께 마음 전하기, 내가 사는 공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 들어와요. 꼭 큰 의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딛고 있는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집에 오래된 물건이 많으면 정리하세요. 특히 돌아가신 분 물건, 헤어진 사람 물건, 예전 직장 자료, 오래된 서류, 망가진 물건.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물건은 더는 방치하지 마세요.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할 건 정리하고 마음으로 인사할 건 인사해야 해요. 4번 분들,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어떤 기억이 올라오면 그게 내 하루에 영향을 줘요. 9월에는 그런 걸 줄여야 해요. 예를 들어 옷장 안에 예전 사람과 관련된 옷이 있어요. 입지도 않는데 못 버려요. 서랍 안에 오래된 편지나 영수증이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는데 그대로 둬요. 휴대폰 사진첩에도 지우지 못한 사진이 있어요. 가끔 보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해요. 이제는 정리해야 해요. 한 번에 다 지우기 어렵다면 따로 옮기세요. 눈앞에서 치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져요. 숨겨진 원인에는 지전 태우기가 있어요. 태워서 비우는 모습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오래 붙잡은 생각을 보내는 거예요. 억울함, 미련, 미안함, 분노,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 상대가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기다림,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 거라는 후회, 이런 걸 계속 들고 있으면 몸이 무거워져요. 4번 분들은 특히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하는 장면이 남아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았고, 제대로 사과받지도 못했고, 내가 참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간 일이 있어요. 9월에는 그걸 인정해야 해요.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 아니에요. 용서 못해도 돼요. 대신 계속 내 몸 안에 들고 있지는 말자는 거예요. 상대가 사과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은 내 쪽에서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후반에는 소금이 나와요. 정리, 청소, 차단, 경계예요. 4번 분들 9월에는 공간 청소가 진짜 중요해요. 현관, 욕실, 싱크대, 침대 및 오래된 서랍. 이런 데를 보세요. 더러운 곳, 습한 곳, 방치된 곳을 정리하면 마음도 같이 가벼워져요. 사람 관계에서도 소금이 필요해요.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내 얘기를 듣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매번 나를 책임지게 만드는 사람, 내 사정을 알면서도 또 부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해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두면 내가 무너진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외부에는 사천왕이 계세요. 보호와 차단이에요. 9월에는 사번분들 주변에서 막아지는 일이 있어요. 나한테 오려던 부담이 다른 쪽으로 빠지거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잠잠해지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내가 경계를 세워야 보호도 강해져요. 문을 다 열어놓고 보호해달라고 하면 약해요. 연락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알림을 끄세요. 밤늦게 오는 연락은 바로 답하지 마세요. 내 상황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돈 문제, 가족 문제, 몸 문제, 마음 문제를 아무한테나 털어놓으면 소문이 됩니다. 4번 분들 9월에는 내 이야기를 지켜야 해요. 결과에는 해원동자가 보여요. 맺힌 게 풀려요.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사람과의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혼자 붙잡은 죄책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울고 나서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분들은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나서 잠을 잘 자요. 어떤 분들은 가족과 짧게 대화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계속 보던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서 몸이 편해져요. 회원은 거창하게 화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그만 벌 주는 것도 회원이에요. 4번 분들, 이제 그만 스스로를 몰아붙이세요. 할 만큼 했어요.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는 불사 할머니가 계세요. 오래 보호받아온 힘이에요. 4번 분들은 혼자였던 것 같아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넘어질 때마다 이상하게 다시 일어났죠.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났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버텼어요. 그 힘이 9월에 다시 올라와요. 현실적으로 보면 회복이에요. 몸과 마음이 조금씩 돌아와요. 잠이 나아지거나 식욕이 돌아오거나 어깨에 힘이 빠지거나 오래 붙잡은 걱정이 덜해져요.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좀 살겠다 싶은 순간이 와요. 4번 분들 9월에는 무리해서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내가 편한 사람만 보세요. 안 맞는 자리, 억지 모임, 체면 때문에 나가는 약속은 줄이는 게 좋아요. 특히 술자리나 남의 갈등 들어주는 자리 조심하세요. 남의 문제 듣다가 내 마음까지 흐려질 수 있어요. 돈 문제로 보면 큰 돈을 벌기보다 새로 새는 돈을 막아야 해요. 특히 가족 때문에 나가는 돈, 정 때문에 쓰는 돈, 거절 못해서 쓰는 돈이 보여요. 4번 분들은 돈을 쓸 때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책임지는 건지 구분해야 해요. 일 문제로 보면 오래 버틴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계속 다닐지, 역할을 줄일지, 담당을 바꿀지, 새로운 길을 볼지 고민이 들어와요. 당장 확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너무 소모되는 구조라면 바꿔야 해요. 상사나 동료가 계속 내 희생을 당연하게 본다면 선을 그어야 해요. 4번 분들은 조용히 잘해서 더 많이 떠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알아서 잘하니까. 이 말 칭찬 같지만 부담이에요. 9월에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해요. 내가 다 해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문제에서는 오래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 얘기, 서운했던 얘기, 책임 문제, 돈 문제, 이런 대화가 생기면 길게 싸우지 마세요. 사실만 말하세요. 그때 나는 힘들었어. 지금은 이렇게 나눠야 해. 이 부분은 더 이상 내가 혼자 못해. 이번 달 비용은 같이 봐야 해. 나도 이제 쉬어야 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감정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세요. 사번분들은 참다가 한번 말하면 오래 쌓인 게 같이 나와요. 그럼 상대는 본질보다 말투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짧게 말하고 필요하면 대화를 나눠서 하세요.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주에 굵은 소금 조금 준비해서 현관이나 욕실 청소를 해보세요. 미신처럼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공간을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닦으면서 묵은 걱정은 여기서 나가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세요. 버리기 어렵다면 상자에 넣고 날짜를 적어두세요. 계속 눈앞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져요. 특히 헤어진 사람, 끝난 일,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물건은 마음 준비하고 정리하세요. 예의 없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가 오래 들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불사 할머니께서 오래 아픈 마음을 감싸주시는 모습이에요. 성불하실 마음은 성불하시고 살아갈 마음은 살아가게 돕는 기운이에요. 4번분들 9월 팩트 정리할게요. 묵은 문제가 올라와요. 가족, 집안, 오래된 물건, 마음의 죄책감이 정리돼요. 공간 청소와 관계 차단이 중요해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해요. 후반에는 마음이 풀리고 몸도 조금 가벼워져요. 다만 남의 문제까지 떠안으면 다시 무거워져요. 4번분들 9월은 내가 더 강해지는 달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강하게 살아왔어요. 이번 달은 내려놓는 달이에요.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으로 배우는 달이에요. 그걸 알아야 다음 문이 열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9월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 하나만 남겨보세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글로 쓰면 조금씩 빠져나가요.